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건강의 법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추운 날씨 탓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요즘같이 저항력이 떨어질 때에 아침밥까지 거르게 되면 감기에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 듣고 살짝 많이 찔렸는데요. 한 병원에서 감기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아침을 먹지 않았고요. 20%는 간편식으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감기 환자의 70%가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은 겁니다. 네, 이렇게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이유가요.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이 동절기에 영양 불균형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조금 부지런을 떨어서 아침밥만 먹어도 감기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네. 그 아침에 5분만 더 하고 입을 속에서 안 나오다가 이게 감기를 달고 그러니까요.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고롱 리포터. 네. 이 감기를 좀 물리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건강 밥상 오늘은 또 어떤 걸까요? 네, 소 한 마리를 다 먹어도 흔적이 남지만 대게는 작은 놈 하나 먹어도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게의 맛과 향이 뛰어나다는 얘긴데요. 제철 맞아 싱싱함을 가득 머금은 대게 건강밥상 만나러 지금 함께 가보시죠. 울산을 대표하는 항구인 북구의 정자항. 울산 항구의 중심지로 알려진 정자항은 전국으로 유통되는 참가자미의 70%를 어백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요. 사실 정자항에서 진짜 빠질 수 없는 특산물은 바로 대게라는 사실. 맞습니다. 마침 지금이 대게철이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정가의 특산물 제철 맞은 대게를 찾아와 봤습니다. 네, 여러분 제 뒤로 이렇게 보이는 곳 모두가요. 울산의 정자대게만을 취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울산 정자대게가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또 많은 양이 수확이 된다는 얘긴데요. 그럼 지금부터 울산의 정자대게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정자대게에 앞서 대게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자면요. 대게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크기가 커서 생긴 이름이 아니라 길게 뻗은 다리가 마치 대나무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몸통은 둥근 삼각형으로 가장자리에는 작은 가시들이 늘어서 있고 모래나 진흙 속에 몸을 묻고 생활하며 물고기의 시체, 새우, 오징어 등을 먹이로 한다죠. 하지만 십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게 하면 영덕을 가장 먼저 떠올렸겠지만 동해안의 수온 변화로 2003년부터 울산에서도 이 대게가 대량으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울산 정자하면 대게직 판장 골목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중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예. 유명한 예. 울산 정자대게를 찾아왔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정자대게 좀 일단 보여주세요. 예. 인사 좀 하게. 아이고, 정자대게입니다. 와. 아니 이게 제철이라고 하더니 지금 이게 와 정말로 예. 딱 제철이 맞는 거죠? 예, 딱 맞죠. 제철이에요? 지금 너무 맛있을 보통 때고. 언제 수확이 되는 거예요? 예, 11월 달부터 5월 30일까지 예, 국산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고 예. 그럼 딱 맛있을 때는 또 언제가 있을까요? 예, 정자대게는 단맛도 많고 장도 황장이고 또 연질이 부드럽고 예, 살이 조금 덜 찼을 때가 단맛이 진짜 많습니다. 예. 대게는 어떤 종류의 게들보다 속살이 쫄깃하고 담백하며 맛이 좋아 일찍이 왕실까지 진상된 명산품 중에 하나인데요. 왕이 먹던 음식이네요. 네, 조선시대 문장가인 이규보는 게를 산의 진미를 초월하는 맛이라 격찬했으며 홍길동의 저자 허균은 삼척에서 나는 대게 크기가 강하지만 하여 그 다리가 대나무 줄기 같고 맛이 달다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안녕하세요.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이거 대게 찌는 거 맞죠? 이 정말 냄새하고요. 근데 사장님 이렇게 대게를 맛있는 대게를 쪄 먹으려면 그냥 이렇게 대게 잡아서 탁 넣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법이 있습니다. 아, 어떤 게 있나요? 대게는 찌는데 처음에는 센 불에서 좀 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약한 불로 뜸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맛있고 쫄깃쫄깃한 대게가 완성이 됩니다. 그 불 조절을 잘하면 맛있고 쫄깃쫄깃한 대게가 완성이 되는데요. 정말 이 대게 백숙만 봐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럼 또 다른 대게 요리들 저희가 또 만나보러 갈게요. 이렇게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차오른 대게. 현재 울산 정자에서도 하루에 많게는 300에서 400kg까지 잡혀 올라온다고 합니다. 단단한 다리와 몸통은 제철이란 말을 실감게 하는데요. 하지만 대게는 다른 종류의 게에 비해 값이 비싼 편이라 맘 놓고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녀석 홍게입니다. 홍게요? 네, 홍게와 대게는 외형적으로 비슷하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배나 등껍질 색깔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구입하실 때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건강밥상 재료는 살아있는 싱싱한 대게입니다. 지금 다리도 길쭉길쭉하고요. 빛깔도 지금 예쁘게 나고 있는데 이 살아있는 대게로 오늘 우리가 어떤 요리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생대게탕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어서 생자를 붙여서 네. 생대게 매운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또 생대게찜이 있는데 살아있는 대게를 가지고 콩나물을 넣어서 찜을 하는 요리가 있고요. 네. 요거는 또 탕을 만드는 요리가 있습니다. 백숙 말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대게입니다. 정말 제철 맞아서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차올랐고요. 네. 듣기만 해도 칼칼한 맛들, 또 쫄깃쫄깃한 맛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우선 대게탕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생대게탕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대게를 바로 손질해서 탕을 끓이는 건데요. 먼저 대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주고요. 끓는 물에 콩나물과 무, 그리고 손질한 대게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된장, 파, 미나리, 고춧가루, 들깨가루를 넣고 한 소끔 푹 끓여내면 색은 물론 맛과 영양까지 으뜸인 생대게탕이 완성됩니다. 시원해 보이네요. 네. 정말 추운 날씨에 따끈한 국물 생각 절로 나시죠? 네. 근데 좀 대게가 불쌍하네요. 박근혜 씨 입에 들어야 된다는 거 생각하니까. 집에서 대게를 쪄먹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할 때는 뭐 좀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던가 네. 맛있게 쪄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게를 집에서 이렇게 삶으실 때는 항상 스팀으로 해서 이렇게 삶으셔야 하는데 그 스팀으로 해서 삶으실 때는 요 대게에 보시면 요 입부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살아있으니까 움직이고 있어요. 입부분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뾰족한 걸로 찔러서 물을 좀 빼주시고 찌는 것이 네. 짜지 않게 찌는 방법입니다. 아. 대게는 바닷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순환을 하기 때문에 네. 요 물을 빼내고 찌셔야 더 담백하고 짜지 않습니다. 생대게 양념찜도 마찬가지로 생대게를 사용하는데요. 살아있는 생대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오목한 냄비에 담아줍니다. 그런 다음 미리 만들어 놓은 육수를 붓고요. 여기에다 파, 천일염, 다진 마늘, 설탕, 고춧가루, 들깨가루를 넣고 끓여줍니다. 그리고 미리 데쳐놓은 콩나물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재료들이 잘 혼합되도록 갈분을 넣고 버무려주면 생대게 양념찜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색깔이 빨간 게 네. 무침 도네요. 요즘 대게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데요. 대게 같은 경우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요. 그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는 핵산 성분이 있어서 성장기 아이들과 그리고 노화 방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이 드신 중년분들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대게는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 몸이 마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이 대게 밥상이요. 네. 붉은 빛으로 이렇게 감격스러울 만큼 아름답게 차려졌습니다. 네. 근데 대게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그냥 이렇게 쪄먹는 거 네. 그거 하나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나 다양한 요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엄청 많네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은 대게를 그냥 네. 이렇게 스팀을만 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대게를 가지고 뭐 이렇게 탕이라든지 찜을 많이 만들 수가 있고요. 오히려 탕이나 찜으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칼칼한 맛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게를 그냥 백숙으로 했을 때는 약간 느끼한 맛도 좀 있지만 네. 탕이나 찜을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이렇게 밥 반찬이나 술 안주가 더 좋습니다. 좀 네. 새롭고 어떻게 보면 좀 칼칼한 맛들을 네. 양념과 함께 느낄 수 있는데 네. 대게는 뭐니 해도요. 네. 있는 그대로 요 백숙 맛이.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네. 집게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상당한데요. 가득 쌓아놨죠. 이게 네, 살이 정말. 정말 이게요. 잘 익어가지고 집게살이 와, 이렇게 너무 한참 좋잖아요. 빠졌어요. 네. 이거 화가 나는데요. 맛일까요, 정말?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단단해서 씹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뭐가 단단해 맛있지 아니 저거. 무슨 집게처럼 고기처럼. 이게 쫄깃쫄깃하면서 살이 또 부드럽게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맛있네요. 네. 영양 이거 먹으면 일단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국물이가- 대게탕이죠. 이거 맛이 어떨까요? 네, 국물에도 대게 맛이 푹 배어 있을 것만 같지 않으세요? 이게 국물 당연히 맛이 배어 또 되게 있겠죠. 너무 기대됩니다, 이 맛. 국물이 시원하고 어르신들 속풀이에는 이게 최고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맛을 받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네. 그 쫄깃쫄깃한 맛에 제가 너무 감탄을 했잖아요. 네, 이건 부드럽게 네, 부드럽죠. 그리고 그 국물 맛하고 너무나 시원하게 잘 어우러져서요. 네, 네. 국물하고 대게살하고 같이 퍼져가지고요. 쏙쏙 그냥 금방 들어가 버려요. 딱딱한 껍질 속에 숨겨진 부드러운 그 맛에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바다의 향을 그대로 담은 듯한 대게 건강밥상, 풍성한 그 맛에 빠졌답니다. 네. 빠진 것 같아요. 양손에 지금 짚고 들고 드시고 계시네요. 또 이 대게장 비빔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진짜 제대로 드시고 오셨네요. 그럼요. 대게는 내장 속에 또 영양분이 들어있다잖아요. 진짜 내장이 들어가니까요. 색깔이 톡탁 나와요. 네. 진짜. 또 여러 가지 맛이 나네요. 네. 되게 먹고. 네, 진짜 맛도 맛이지만 대게가 또 영양분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요즘이 제철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또 많은 양을 구매했을 때 네. 보관법이라든가 지금은 저희가 생으로 바로 했지만 네. 보관법이나 관리법이 좀 궁금해요. 네. 꼭 이렇게 남은 대게는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네, 냉장 보관하시고 네. 드실 때는 또 이렇게 스팀을 해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네. 상관이 없구나. 네. 그렇지만 오늘 저희는 신선하게, 네. 싱싱하게 생으로 된 대게 요리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이게요, 네. 진짜 뭐 영양 좋다는 거 제가 아까 계속 들었잖아요. 네. 특히나 음식들 뭐 탕 같은 경우에도 들깨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들이요, 네. 무엇보다 네. 너무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서 오늘 감탄을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대게 3월까지가 또 제철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부터 해서 네. 여러분들의 입을 즐겁게 만들어줄 대게 요리 오늘의 건강밥상이었습니다. 바다가 주는 최고의 영양식품. 손이 시릴수록 더욱 맛이 좋다는 겨울철 별미 대게. 제철 맞은 건강식으로 푸짐하게 밥상을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게는요, 되게 맛이 좋고요. 되게 영양이 풍부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오늘 이 뽀얀 속살을 보니까 오늘은 정말이지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와 정말 잘 맞는 네. 건강밥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고단백 저칼로리니까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또 피부 미용에까지 좋다고 하니까 이거 여자들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피부에서 윤기가 흐르고 있어요. 이게 다 대게 덕분이랍니다. 그 기름 때문이에요. 네. 어머, 대게가 지금. 근데 정말로 대게는 쪄먹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물찜처럼 그리고 또 시원한 탕 요리로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대게 건강 밥상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대게 양념찜 또 대게탕 그 시원한 맛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술안주로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 밥 반찬으로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게 한번 맛보시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건웅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남성도 예외일 수 없다. 남성 갱년기 증후군. 갱년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성을 떠올리지만 남성에게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40대 이상 남성 중 20%가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기준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남성 갱년기는 여성과 달리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되는 만큼 미리 알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방치할 경우 대사성 질환이나 골절 위험까지 높아져서 쉬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화의 과정 남성 갱년기 증후군, 배양규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들어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생생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이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요즘은 젊고 더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남성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피부 관리는 물론이고요. 주름 제거에 대한 투자도 많이들 하고 거기다가 이 신체적으로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도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갱년기를 남성에게 적용한 남성 갱년기 역시 이 남성의 노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학적 노력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생클리닉 시간에는 남성의 노화 과정의 하나인 남성 갱년기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갱년기라고 하면요. 여성들의 전유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성들에게도 이 갱년기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근까지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던 그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여성들은 아무래도 폐경기와 함께 갑자기 시작이 되니까 여성들에서는 관심을 많이 상대적으로 가졌는데 남성들은 서서히 증상이 시작이 되고 또 그 증상이 무력감이라든지 피로감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의 일환이나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화의 일환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묻어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최근에 건강을 많이 챙김으로써 아 이게 나도 이것도 한 가지 질환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환자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네. 그동안 잘 몰랐던 질환인 만큼 사실 남성 갱년기가 이렇게 확 와닿진 않거든요. 이 남성 갱년기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단적으로 보면 여성에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함으로써 폐경을 막고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잖아요. 네. 남성도 남성 호르몬이 감소함으로써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를 남성 갱년기라고 하는데요. 우선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요. 뼈나 근육 그리고 신체적 전반적인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쉽게 우울해지고 초조해지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정신, 신체적인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여성의 폐경기처럼 여러 가지 그 증상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를 남성 갱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또 진료를 하실 때 남성 갱년기 환자들이 많이 내원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한 어느 정도나 오세요? 네, 상당히 보기보다 많은데요. 실제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무력감, 피로감, 아니면 성기능 감소가 있는 나이가 한 40대 이상 남성에서 10명에 한두 명은 그 원인이 남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남성 갱년기가 원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역학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남성 갱년기 학회에서 대규모 역학 조사를 했는데 40대 이상 남성의 한 15에서 20%가 실제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더라는 보고를 했고요. 네. 미국에서는 좀 더 실제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50대에 10%, 60대에는 20%, 70대에는 30%, 80대 무려 50%가 남성 갱년기가 있다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네. 80대가 50%라고 하니까 정말 적지 않은 수치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남성 갱년기 찾아오는 원인은 도대체 뭔가요? 네,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감소는 가장 많은 원인은 노화입니다. 40대 이후가 되면요, 남자들은 매년 1%씩 남성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노화 이외에도 지나친 스트레스라든지 음주, 흡연, 그런 잘못된 생활 태도나 아니면 어떤 질병, 성인성 질환 중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도 남성 호르몬의 감소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나이가 들면 심신의 변화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그냥 또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남성 갱년기 증후군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이 조금 피로할 뿐이야. 아내의 매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래. 라든지 나름의 이유를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갱년기 증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세가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하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피로감 등의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다가 우연한 계기로 남성 갱년기 진단을 받은 환자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올해 50대 중반의 남성 환자, 최근 성욕 및 성기능이 감소되고 배뇨장애가 생기는 등의 문제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그전에부터 소변을 본다든지라면은 소변도 자주 마렵고 중력 감퇴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의양병원 입원한 김에 비뇨기과를 한번 찾아가지고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이 환자의 경우 지난 연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평소 쉽게 피로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만사가 귀찮은 증상이 있어 남성 갱년기 증후군이 의심되어 비뇨기과 치료까지 함께 권유받은 겁니다. 설문지 조사상에 의하면요, 본인은 지금 발기력이 많이 감소되어 있다든지 무기력하다든지 근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문항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좀 증상이 심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거기서 남성 호르몬도 꽤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남성 갱년기를 모른 척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에 따른 합병증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남성 갱년기를 방치할 경우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이 야기되고 골절 발생 위험이 늘어나며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그런 치료법을 쓰고 있습니다. 호르몬 투여 방법은 근육 주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 외에도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비타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가능하면 식이로 권유를 하고 있고요. 식이습관 조절과 운동 등도 증상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는 예방책 혹은 조기 치료 정도에 그칩니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뇨기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힘이 많이 빠지거나 쉽게 짜증을 내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들이 스스로 아마 나의 과중한 업무 탓이 아닌가 그렇게 두고 쉽게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럴 때는 주변에서 많이 챙겨주실 필요도 있고요. 또한 본인도 이 남성 중년기에 들어서면 내가 갱년기 증후군은 없는지 이렇게 한 번쯤은 챙겨보는 또 갱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남성 갱년기 환자들은 신체 기능과 성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중년 남성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선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가족들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남성 갱년기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남성 호르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네, 남성 호르몬은 남성이 남성으로 태어나고 또 남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호르몬입니다. 네. 태어나기 전 태아기 때는요, 남성으로서 발육하는데, 남성으로서 분화되고 발육되는데 기여를 하게 되고요. 태어나서 사춘기까지는 2차 성징을 형성하고 또 근육이나 골격이 남성화되는데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기가 되면요, 남성으로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활력을 넣어주고요. 또 성생활에서 여러 가지 그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에서도 남성 호르몬은 분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남성 호르몬이 여성의 어떤 성욕에는 남성 호르몬이 관여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중년의 갱년기가 아니라도 젊은 남성들의 경우에도 이 간혹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의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수치가 낮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 특히 가임기에 있는 젊은 남성이라면 불임이라는 아이고. 그런 안 좋은 현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근육이나 골격의 양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여성 몸이 점차 여성화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수염이 잘 자라지 않는다든지 가슴이 나오고 아랫배가 나오는 그 여성형 신체가 되고요. 또 심리적으로도
이유 없이 짜증을 잘 내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요. 쉽게 피곤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도 겪게 됩니다. 네. 네, 또 이 같은 갱년기라고 해도 남성과 여성 워낙에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갱년기 양상도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남성 갱년기와 여성 갱년기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우선은 진행 속도입니다. 여성은 폐경과 함께 갑자기 어느 날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관심도 많이 받게 되는데 네. 남성은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주위에 관심도 많이 안 갖게 되는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식 능력인데 여성은 폐경과 함께 생식 능력도 소실되어 버리거든요. 그렇지만 남성은 생식 능력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해외 뉴스나 80대가 손주 같은 아기를 안고 예. 좋아하는 모습도 보이죠. 생식 능력은 남성은 계속 보존이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남성 갱년기의 경우는 여성 갱년기처럼 딱 이게 확실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 갱년기 의심해봐야 한다는 특이 증상이 있을까요? 네, 그 증상은 가장 큰 증상은 40대 후에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그런 시점에서 네. 원인을 알 수 있는 무력감이라든지 피로, 성적인 능력이 감소됐다. 이럴 때는 한 번쯤은 남성 갱년기인가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이외에도 증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증상을 크게 네 가지 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지 심리적인 증상 아니면 성적인 증상, 혈관 운동성 증상으로 갈라보고 있는데요. 우선 심리적으로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의력, 집중력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력해집니다. 그런 심리적인 증상이 있고 신체적으로는 여성화되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성적으로는 성욕이 감퇴되고 발기력도 저하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사정력이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 운동성 증상으로서는 여성 갱년기에서 가장 많이 증상이 얼굴이 갑자기 화끈거리는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유 없이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식은땀을 많이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불면증의 횟수도 늘어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 중에 가장 많은 증상, 그러니까 확실한 증상들은요. 성적인 능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성욕이 감퇴되고 발기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이유 없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피로감이 있다. 무기력하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남성 갱년기를 1차적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남성들의 경우에는 40대가 되면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는 야간 빈뇨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자료를 보면은 10명 중 7명이 배뇨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뇨 장애도 이 갱년기 증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나요? 엄격히 말하면 그 시작되는 연령대가 비슷해서 그런데요. 갱년기 증상은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개 40대 이후에 밤에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배뇨 장애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개는 40대, 50대 이후에 시작되는 전립선 질환이라든지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방광 기능이 감소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질환의 일환입니다. 대개는 그 시작되는 연령대가 갱년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갱년기 질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야간 빈뇨의 경우는 사실 귀찮고 조금은 번거로운 게 문제지 치료가 필요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거든요. 어떤가 이거 좀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야간 빈뇨에 대해서 특히 이런 증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불편감에 대한 편차가 상당히 큰데요. 네. 어떤 분들은 밤새껏 화장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별로 불편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한 번도 못 견디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회에서는 밤에 배뇨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상을 해야 된다면 야간 빈뇨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밤에 배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불편하다 그렇게 느끼시면 반드시 검사도 해보고 치료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뭐 증상 원인 뭐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 남성의 갱년기는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또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원인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함이 원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도 부족한 호르몬을 어떻게 보충을 하느냐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방법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체내에서 자체 생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부족할 때는 체외에서 공급을 해주는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체내에서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운동입니다. 적절한 운동을 해주고요. 그리고 식이에 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의 원인이 되는 비타민 E나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이를 포함한 그런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이를 하고요. 그리고 또 평소 생활도 아주 긍정적으로 규칙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남성 호르몬의 회복이 충분치 않다. 이럴 때는 체외에서 보충을 해주는데요. 그 방법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부로 보충을 하는 방법입니다. 피부는 패치나 겔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방법은 쉽기는 한데 피부에 자극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흡수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런 단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엔 경구 투여하는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용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간독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아하. 그리고 또 이 호르몬 자체의 흡수가 지방 섭취와 같이 해야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 섭취가 조금 꺼리는 분들도 있으니까 부담스럽죠. 예, 좀 부담스러워할 분도 있고요. 그리고 3번째는 이런 것이 다 안 될 때는 주사제로 그 투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사제 투여 기간도 2주, 1개월, 3개월짜리 기간이 긴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단점은 아무래도 주사이다가 보니까 네. 본인 어떤 부담감, 저항감이 많겠죠. 그리고 또 주사제는 작용 기간이 길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 3개월의 작용 기간이 있다면 3개월 가까이 갔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감소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감소를 본인이 겪어야 되겠죠. 주사 맞기 직전에는. 네네. 그런 또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 본인이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치료 기간을 좀 길게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치료는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여성 갱년기 치료에서도 어떤 치료 기간을 정하지 않는데요. 남성 갱년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치료에 적응증이 되긴 하는데 근기증이 없다면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치료에 근기증이 있다면 계속은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 치료를 어떤 질환에 치료한다는 생각보다는 네. 이게 남성 갱년기 질환을 내가 치료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나의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생각으로 남성 호르몬을 투여를 받는다든지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호르몬 치료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 사실 여성의 경우는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유방암의 발병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의 경우도 또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 투여처럼 남성 호르몬도 똑같은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면 전신 증상도 좋아지죠. 근력이나 스태미나가 좋아지죠. 그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투여를 아무런 그런 검사나 없이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전립선 암을 높인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또 이런 남성 호르몬 자체가 체내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염분을 많이 잡아놓습니다. 저류를 하니까 부종이 생기거나 고혈압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체외에서 호르몬을 많이 보충하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체내 생성력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법을 선택할 때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콩이나 또 석류 같은 데에 이렇게 여성 호르몬 그 성분이 많이 좀 들어있어서 네. 그걸 좀 드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런 성분들은 있습니다. 물론 전부를 보충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부족분을 조금 보충할 수 있는 도움은 많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런 성분들로 보면요. 비타민 E나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이런 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D나 아연, 철분이라든지 세슘 이런 무기질들은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근력을 증가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를 보충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다면 남성 갱년기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남성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되는 이제 비타민이나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서는요. 굴이나 전복, 새우,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은 비타민이나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콩이나 견과류, 신선한 야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근력이라든지 다른 뼈의 건강을 위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개 그렇지만 스테미너 음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음식들은 대개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네.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나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생성하는 원료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양분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콜레스테롤이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또 주범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스테미너 음식을 선택할 때는 이게 우리 고지혈증이라든지 우리 다른 성인성 질환을 일으킬 그 경우는 없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남성 갱년기라는 것이 앞서 선생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성기능 장애 같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남성분들이 좀 꺼리거든요. 그리고 또 민망해하고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겉으로 내놓고 이렇게 치료하기는 사실 좀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남성 갱년기 이걸 치료받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좀 방치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생기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 무기력증 이런 증상들을 오래 두게 되면 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또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 또 피로하고 무력해지고 이런 증상이 또 더 생기겠죠. 네. 그렇게 되면 전적으로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고요. 이러한 증상들은 더욱더 악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이 감소하고 골밀도가 떨어지면 운동력이 또 저하가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성인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삶의 질은 또 더 떨어지게 되죠. 아무래도 이런 것을 방치하게 되면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남성 갱년기에 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성 갱년기를 치료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짚어주시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운동을 가장 권하고 싶은데요. 네.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땀을 흘릴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네. 운동을 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고 근력이라든지 골밀도도 올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런 예방도 중요하지만은 이유 없이 피로하다든지 무기력해진다든지 성기능 감소가 이렇게 생기는 남성 갱년기의 증상이 있을 때는 나이가 너무 사회적으로 피곤하니까 생활이 피곤하니까 이렇다고 생각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조기에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남성 갱년기 적절한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남성 여러분들 숨기지 마시고요. 갱년기임을 인정을 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양규 비뇨기과 전문의 모시고요. 남성 갱년기에 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노인과 바다의 작가 해밍웨이는요. 평소에 서서 책을 읽고요. 또 서서 글을 쓰는 독특한 그런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해밍웨이식 자세가 살을 빼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할 때 서서 일하면요.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할 경우에 이 144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걸 1년으로 치면은 3.6kg에 해당하는 수치를 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고 허리 둘레가 더 늘어나는 것. 이게 앉아서 생활하는 그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도요. 앉아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보다는 서서 일을 하시는 것도 좋고 또 움직이실 때도 계단을 통해서 아래 위층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도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 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티스테이션 옥동점에서 휠 얼라인먼트 상품권을, 리얼20 자수정엔 건강에서 한방 좌훈 스파 이용권을 드립니다.